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에서의 출당을 결정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매견되어 있었던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출당의 완료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끈 거에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보수 통합에 보수혁신의 계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도 40억이나 넘는 특수활동비를 검찰은 뇌물적 성격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고리 3인방 중에 구속되는 두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이 추가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정치적인 청산 그런 작업들은 이미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진 것이 오히려 통합이라고 하는 뉴스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으로부터의 뇌물 성격의 그 특수활동비 수수 이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과거 청산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시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하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감옥에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죠, 저 결정문을? 그럼 본인이 그 받아보니까 결정문이 네. 실질적으로 구치소까지 송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받아보지조차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출당 권유를 하기 전에 이 친박 의원들과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당내 결정을 미리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사실상 스스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 이 또한 있는 그대로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소 소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모든 것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만시지탄의 감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보수적 어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른바 읍참마속 내지 선공후사라는 그런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결국 본인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정치적 책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신을 확실하게 좀 보내줌으로써 해서 이 보수가 살아나는 어떤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그리고 김태흠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천무효를 주장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당원 당규 위반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이야기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쳤어야 된다라고 지금 김태형 최고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기에는 최고위원들의 부담이 상당했을 거다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 출당 주제에 찬성을 하면 찬성한 대로, 반대를 하면 반대한 대로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인 당원 당규상 윤리위원회에서 자진 탈당 권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열흘 동안 자진 탈당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제명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겠다라고 당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런 부담감을 좀 안고 있었던 것 같고요. 김태흠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 법적 문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력들이 저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었다라면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태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류여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거든요. 결국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명분 속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긴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훨씬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편에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박은 친박대로 체면을 살려야 되고 또 홍준표 대표와 다수의 중도 성향의 보수 핵심 의원들은 또 나름대로 체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친박은 항의하는 거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강하게 항의에 대해서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밀어붙이겠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 출당 조치로까지 나가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을 큰 희생양으로 삼고 나머지 당내에서의 최경환 서청원 문제와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일부 복당하려고 하는 합당파 의원들까지가 물밑에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공통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생으로 하고 나머지 보수는 통합하자라고 하는 정서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친박이 강력한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여론을 의식해서 저런 제스처를 취하나 친박과 비박 홍준표 대 친박과 의원 간의 진검승부로까지는 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 잘 짜인 각본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별로 반발이 크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107명 중에 72명 이상의 어떤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그 권한은 홍준표 대표가 아니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한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총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론의 흐름을 지금 조금 더 보겠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론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출당 결정 이후에 친박에 대한 청산 여론이 월등히 높아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이른바 이선 후퇴 이와 같은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른바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언정 그것이 영역이 확대돼서 중도적인 어떤 지지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국당의 내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상당 부분 고민이 큰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서청원 의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까지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향후 홍 대표 폐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당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야 됩니다. 자,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앞장서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두 분의 이야기대로라면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병민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과거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된 계기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때문에 결국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돼서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9명 최고위원 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홍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장면이 어저께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친박계 의원들 중에 오직 김태흠 최고위원만이 반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치러내겠다고 하는 거시적인 명분에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틀에 대한 반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갈등의 계기가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은 한 번 더 남을 텐데요. 그게 이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탈당파 통합파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한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지도부대로 한국당을 끌고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새 지도부를 만약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친박계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친박계 실세들에 대한 공천권이 제한되는 순간 그때 아마 격렬한 저항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하게 당내 반발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는 현재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급무사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당을 논의를 하는데 자, 지금 바른정당 분위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그 탈당의 명분이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그 반성과 보수의 혁신을 명분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홍준표 대표가 선언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큰 흐름에 있어서의 명분들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바른정당 내의 의원들의 선택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기초가 주목되는데 그동안은 오히 소위 말해 자강파라고 하는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서 바른정당의 독자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흐름이 상당히 강세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 남경필 지사 등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자강파에서 통합파로 회군하면서 결정적으로 바른정당 내의 분위기가 자강에서 통합 분위기로 흘러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 주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몇 의원들도 자강파에서 통합파로 그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잘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그 성급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애초에 8명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이미 큰 흐름이 자강해서 통합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강한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내 분위기가 급격히 통합 쪽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도 그 부분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 통합파와 어떤 자강파의 숫자가 처음엔 비슷비슷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내일 모레 탈당할 의원들이 적게는 8명, 많게는 10명까지가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나머지 그렇게 하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관망파 분들이 지금 그 통합파 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남는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국 그렇게 해서 5명이 해서 실제로 지금 다 그 11월 13일 날 전당대회에 나가는 다 입후보에서 최고위원 되고 나면 그럼 일반 의원들 남지 않은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돼버릴 수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대로 그 어떤 그 통합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 명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과 더불어서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를 어떻게 보면 출당시켜라라고 했지만 현재의 어떤 현실적인 정치 구조에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보수를 출당함으로써 구시대와는 어떤 종지부를 찍는다 이와 같은 상징성에 더 두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있는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실리를 어떤 조금 더 바른정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바른정당의 어떤 명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큰 분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뭐 8명이든 10명이든 탈당을 하면은 이제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위상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또 제2차, 3차 탈당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한 8명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20명 중에 8명이라면 많지 않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8명이지만 나머지가 다 자강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서양호 소장님이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바른정당 내의 자강파원들의 목적지가 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중도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 건설에 대한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는 끝까지 이대로의 형태로서의 새로운 정치를 구사하고 나면 3년 뒤 총선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인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게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김세현 의원 등과 같은 분들인데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수 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을 박 전 대통령 탈당이 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나간다거든요. 언젠가는 자유한국당과 그 언젠간이라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론을 통해서 보수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갈 거고요. 다만 주목되는 부분들이 지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강파가 하태경 의원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의 주적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가능성까지 차단시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펼치게 되면은 결국 남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대로 나머지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을 모색하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이 깨지고 소수가 남는다면 국민의당과의 연대. 안철수 대표 잘 아시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그 중도 통합 정당을 위해서 국민의당 스스로가 바른정당과 처음에 그 연대 통합을 얘기했다가 역풍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정책 연대라던가 선거 연대로 한 걸음 물러나서 있는데 아마도 원래는 그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보수 쪽이 통합을 하게 되면 중도 진보 쪽도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 내에서 그 통합보다는 국민의당을 낡은 정치를 규정하고 청산돼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많고요. 원내 지도부에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당장의 입법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원내 지도부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추미애 대표라든가 청와대 정무 쪽 라인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통합이 정치 변화를 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호남 지역에서 다음번에 출마할 원외위원장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움직임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더라도 거기에 속도에 맞게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의당이 남아있는 바른정당 내의 자강파들과 연대 협력은 강화될 것인데 이것 또한 딜레마가 그렇게 바른정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당이 연대 연합을 할수록 국민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그리고 수도권 내에 있는 호남 투약민들에 의해서 지지가 떨어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연대나 그리고 바른정당과 연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지지 기반 자체가 유실될 우려가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빼내기라고 하나요? 한두 명씩 입당시키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에 여권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었는데 아마 개별 탈당의 방식으로 합류할 가능성까지는 차단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주도해서 해나가는 것은 민의에 반한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것을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 중에서 개별 탈당의 가능성까지는 차단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출당의 완료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끈 거에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보수 통합에
보수 혁신의 계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도 그 40억이나 넘는 특수활동비를 검찰은 뇌물적 성격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고리 3인방 중에 구속되는 두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이 추가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정치적인 실질적으로 구치소까지 송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받아보지조차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출당 권유를 하기 전에 이 친박 의원들과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당내 결정을 미리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사실상 그 스스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법적 절차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 이 또한 있는 그대로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소 소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모든 것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만시지탄의 감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보수적 그 어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른바 읍참마속 내지 선공후사라는 그런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결국 본인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정치적 책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신을 확실하게 좀 보내줌으로써 해서 이 보수가 살아나는 어떤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차경환 의원 그리고 김태흠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청산 그런 작업들은 이미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진 것이 오히려 통합이라고 하는 뉴스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으로부터의 뇌물 성격의 그 특수활동비 수수 이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거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과거 청산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시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하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감옥에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죠, 저 결정문을? 그럼 본인이 그 받아보니까 결정문이 실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에서의 출당을 결정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매견되어 있었던 일이다라고